1채널에는 크랭크 포지션 센서가 설정이 돼 있는데 연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 채널에는 지금 점화 트리거를 잡은 거죠. 점화 트리거를 잡은 건데, 이제 먼저 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트리거를 잡는다는 건 요 밑에 보시면은 점화 2차 파형을 측정을 했는데요. 2차 파형을 얘가 없이 연속해서 얘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렇게 진행이 계속 된다면 얘가 1번인지 얘가 1번인지 모르죠. 따라서 트리거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 트리거라는 의미는 어떤 동기된 파형에서 어떤 실린더가 같이 동기되는 시점에 있는 파형을, 얘가 만약에 우리가 트리거를 2번을 잡았으면 얘가 2번이 되는 거고요. 얘가 1번을 잡았으면 얘가 1번이 되겠죠. 1번이. 그래서 트리거라는 건 자동차에서는 대부분이 기통 판별을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합니다. 기통 판별을 하기 위해서. 가솔린에서는 기본적으로 트리거가 두 가지죠. 두 가지. 먼저 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이게 이제 점화 1차 파형이고요. 요게 모양이 점화 1차죠. 1차. 자, 요거 말고는 이제 르노 삼성이나 쉐보레 2017년 이후 현대 기아 차량들은 베이스 파형이 측정이 됩니다. 베이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리거를 잡아 가지고 여기 분석 기능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트리거 기반 분석을 사용하게 돼요. 지금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플레이해서 보시면 이게 찍어놓은 파일인데요. 여기서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 확인이 불가능하죠.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분석 기능이 없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요 점화 파형에다가 트리거를 잡아가지고 연속해서 이제 세워놓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분석 기능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특정된 트리거를 잡아가지고 분석 기능에 활용하는 것, 요 분석 방법이 우리는 분석을 눌렀을 때 트리거 기반 분석이잖아요. 트리거 분석. 요렇게 트리거 분석 기반 분석이든 타이밍 기반 분석이든 얘를 눌렀으면 1번 눌렀으면 바로 서버 보기를 누르는 겁니다. 2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트리거를 누르고 서버 보기 이렇게 누르면 이제 설정 창이 나와요. 이렇게 설정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설정 창이죠. 뭐 차종을 여기 이제 차종을 이렇게 진입해서 들어오셨다면 이 설정은 이제 제작사에서 맞춰놨겠죠. 제작사에서 맞춰놨고, 만약에 이제 능숙하신 분들은 사용자 기반 분석을 사용하게 되니까, 사용자 분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를 확인을 꼭 하셔야죠.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일단 기통수 4기통이면 4기통, 6기통이면 6기통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화 순서 1342 거의 대부분이 다 1342죠. 4기통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홀짝수 실린더 번호는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6기통 이상에서만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트리거는 여기 이제 트리거 실린더를 2번을 잡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2번. 자, 4기통, 6기통, 또 8기통 구분하지 말고 디젤이건 가솔린이건 LPI건 전부 다 트리거는 2번 실린더를 잡습니다. 2번 실린더. 자, 2번 실린더. 만약에 어쩔 때 이제 2번 실린더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삼성자동차에서 있잖아요. 삼성자동차에서 뭔가 하여튼 걔는 이렇게 엔진이 있으면 매니폴드가 다 가리고 있고 요쪽에 4번만 찍을 수가 있습니다. 4번 베이스만 찍을 수 있죠. 이때는 4번 찍으시고 요 번호를 4번으로 변경시켜 주시면 됩니다. 4번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 주시면 되시고,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자, 트리거 채널이 2번 실린더 맞냐 이거예요. 2번 채널이 맞냐? 지금 트리거 채널이 2번 채널이 맞냐?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만약에 트리거를 3채널로 찍고 점화를 2채널에다가 찍었다면 요 트리거 실린더를 3번으로 변경시켜 주시면 됩니다. 변경은 여기서 눌러서 3채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이렇게. 지금은 이제 트리거 채널이 2번이 되니까 2번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트리거 신호 타입. 여기 보면 2차 파형 트리거, 1차 파형 트리거, 디젤 로크 트리거, 베이스 타입,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있는데, 가솔린에서는 베이스 타입하고 점화 1차겠죠. 점화 1차.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점화 2차 트리거입니다. 2차. 근데 뭐 의미적으로는 구분을 해놨지만 중요한 건 전압 레벨이죠. 전압 레벨. 이 타입에 맞춰서 설정이 되게 되니까 전압 레벨만 맞출 줄 아시면 이 선택은 어떤 거를 해도 무방하죠. 트리거가 점화 1차 파형이 되겠죠. 1차 파형. 레벨은 여기 요걸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요. 이렇게 확대했어요. 이게 이제 점화 1차 파형인데,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요 부분 요 빗금친 부분, 요 부분을 그냥 우리가 점화 파형의 몸통이라고 치면 몸통의 3분의 2 위치 레벨에다가 맞춰주시면 뭐 무리 없이 트리거가 잘 잡히겠죠. 너무 낮게 되면은 이제 이 점화 노이즈가 이렇게 심하게 튀는 것들은 요게 이제 점화 노이즈가 걸리게 되니까, 이 점화 노이즈가 걸릴 때마다 이제 분석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때로는 흔들리면 약간 높여도 보고 약간 낮춰도 보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25,000mV니까 지금 25V가 되겠죠. 25V 위치에다가 트리거를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십자로 선이 있는 게 X커서인데, 이 X커서를 좌측으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수직선 말고 수평선의 전압 레벨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22.2V라는 뜻이고요. 여기가 20V라는 뜻이고요. 25V면은 여기죠. 여기 25V. 그러니까 몸통의 3분의 2 정도 되면 20V 정도 될 거예요. 그럼 20V로 낮춰주시고 분석 누르시면 이제 분석이 되게 됩니다. 이 분석이 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트리거 레벨 선이에요. 여기가 지금 25V라는 뜻이죠. 20V. 죄송합니다. 20V. 제가 20V로 조정했죠, 지금. 20V라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노이즈가 이렇게 튀는 게 보이면, 그리고 이게 그라운드 선에 너무 가까우면 살짝 띄워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통의 3분의 2 위치를 정확히 맞춰라가 아니에요. 분석이 잘 되는 위치에다 그냥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 이제 분석은 됐어요. 이렇게 분석은 됐으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얘는 임의적으로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임의적으로. 왜? 점화 검사 모드로 진입한 게 아니고 그냥 차종을 선택해서 들어와서 사용자 모드로 찍은 거예요. 사용자 모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초에 첫 화면에 시스템 선택할 때 사용자 모드 시스템 선택할 때 사용자 모드로 들어오는 거랑 이게 차종을 선택하고 차종 사용자 모드로 들어오는 거가 틀리죠. 왜? 이 차량 시스템만 알면 우리가 트리거 기반의 서버에 아까 말했던 이 창에 나오는 데이터를 제작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설정된 분석 기능에 지금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설정되지 않은 분석 기능에 가서 찾아서 분석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점화 모듈 점화 파형 분석이 있죠. 요거를 클릭하고 열기를 누르시면 이제 분석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점화 파형 모듈 열기 분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화 파형을 기통 판별을 다 했어요. 1, 3, 4, 2 이렇게. 자, 시작을 눌러보시면 점화파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각도 이렇게 해보시면 각도가 변하게 되고요. 변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스트라는 건 여기 이제 잔상, 여기 빨간색 표시로 하는 표시되는 잔상을 나타내고 안 나타내고, 각도는 이제 3차원 직렬, 3차원 병렬 이렇게 각도를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짧아지는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 노후화가 된 거죠. 자, 위자르기는 이제 파형을 좀 키울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동기 위치 듀얼 시간을 같이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듀얼 시간이라는 게 공회전 영역에서 이렇게 다 보이게 되는데 가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가속할 때는 이렇게 보시고 공회전 영역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 뭐 수평 분할 이렇게 해서 트렌드를 키워서 볼 건지 파형 쪽을 키워서 볼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중첩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첩 기능 시작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찍고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게 됩니다. 점화를 측정할 때는 전기, 풀부하, 부하, 네, 전기 풀부하에 자, 에어컨 온, 그 다음에 뭐 더 좋은 건 오토미션까지, 오토미션을
드라이브에다 놓고, 그죠? 스토를 걸면서 측정하는 게 좋은데, 뭐 드라이브 보안은 안 하더라도 요거 두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요거만 안 잊어먹으시면 실수를 안 하고요. 지금 이 검사 모드는 이제 스틱을 사용한 경우에요. 스틱을 사용한 경우인데, 코일이 이렇게 있고 1번이, 2번, 3번, 4번이 이렇게 코일이 있다면 스틱을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간격이 넓어서 이 스틱이 한쪽이 덜 덮이거나 한쪽이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뜨게 되면 여기 높낮이 차이는 조금 나요. 그러나 우리가 점화를 분석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죠. 이렇게 점화 시간 위주로 봐야 되니까, 점화 시간 위주로. 자, 그래서 점화 시간에 편차가 이렇게 짧아진다, 어떤 실린더가, 그러면은 이 점화가 노후화된 거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2017년도 이전 차량들은 이 점화 시간이 대부분 한 1.5ms 정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2017년식 이후 차량은 대략 3ms 정도 되죠. 2.5에서 3ms. 그러니까 삼성 자동차도 대부분, 르노 삼성 자동차도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 자동차 대부분이 이 정도 됩니다. 수입 자동차 대부분이.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4개 1, 뭐 3, 4, 2 이렇게 정합하형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나란히 나온다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이 전체 시간에 3분의 2 이상 이렇게 앞으로 당겨져서 들어온다, 그럼 노후화된 거고요. 그죠? 그리고 3분의 1 이하로 정합하형이 짧아진다, 이렇게 정합하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정상이라면, 이렇게 요게 짧아지게 되면 점화전압은 높아지고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3분의 1 이상 자주 들어온다, 그러면 노후화된 거고요. 이게 3분의 2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더 높아지면서 더 짧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3분의 1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실화의 위험성이 있죠. 실화에. 자, 그래서 엔진이 부조하는 차들 보면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짧아졌다고 해도 엔진은 부조하지 않습니다. 엔진은 부조하지 않고, 이게 확실히 이렇게 탁 짧아져줘야,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줘야 이제 점화가 찐빠를 하죠. 그렇다고 짧아지는 게 정상이냐? 아닙니다. 그거는 불량이죠. 일단 교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화파형을 보는 것이 점화를 진단하는 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점화만 단독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만 딱 찍어서 이렇게 볼 때는 트리거 기반도 무난하죠. 그러나 엔진의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할 때는 뭐니 해도 타이밍 기반을
권장하죠. 타이밍 기반. 왜? 어차피 타이밍도 봐야 되고 장력도 봐야 되고 파워 바란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CKP 투수도 봐야 되고 그걸로 인한 또 기타 분석해 가지고 주파수 분석에 예? 그 저기 엔진 밸런스도 봐야 되고 이런 거를 동시에 보려면 타이밍 기반 쪽이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트리거 기반은 부하를 걸고 가속했을 때 가령 여기서 이제 가속을 쭉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안하죠. 이 이제 피크 전압이 낮아지고 이러니까 타이밍 기반 분석을 권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1채널에다가는 지금 크랭크 포지션 센서 요 모양이 인덕티브예요. 요 모양이 인덕티브.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하는데 요 모양으로 나왔다 그럼 인덕티브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홀 타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홀 타입.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요 롱투스 구간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는 게 인덕티브 하이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거꾸로 요렇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요거를 로우라고 합니다. 왜냐면 크랭크 포지션 센서가 2P짜리가 있고요. 1, 2, 2P짜리가 있고 크랭크 포지션 센서가 3P짜리가 있죠. 이렇게 인덕티브 타입이 1, 2, 3. 그래서 요 어느 쪽에다가 찍었더니 요렇게 나오는데 반대로 찍으면 이제 요 2번을 찍게 되면 요렇게 나오게 돼요. 거꾸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찍을 때는 분석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타이밍 장력 검사를 할 때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요만큼 오차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 장력 검사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이를 찍어 주셔야 돼요. 하이를 찍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변경에 가서 분석창에 가서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그건 더 번거로우니까 하이를 찍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찍으면은 하이가 나오고 어느 한쪽에서 찍으면 로우가 나오고 어떤 차들은 이제 하이만 나오는 경우도 있죠. 하이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CKP를 크랭크 포지션 센서를 찍었을 때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 타입 자체가 인덕티브 타입이다. 그 다음에 요런 모양 롱투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타입이 하이다. 이렇게 하이. 그 다음에 요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면 요건 로우다. 그러면 로우를 처음에 딱 탐침을 꽂았는데 로우가 나오면 확인 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커넥터가 아니지. 같은 커넥터에 1번에다 찍어서 만약에 하이가 나왔으면은 제대로 찍은 거고요. 만약에 2번을 찍어갖고 로우가 나왔다 그러면 1번을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만 잊어먹지 않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1채널에다가는 인덕티브를 찍었고요. 트리거를 잡았어요. 트리거를. 요 점화 트리거죠. 점화 1차. 아까도 말씀드린 1차. 트리거를 잡았는데 여기가 이제 점화 1차 파형에 2번을 트리거 한 거니까 2번을 찍은 거니까 요게 이제 2번에 해당되는 점화 파형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1, 3, 4 다시 2번이 될 거예요. 2번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사이클의 주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의 주기. 자, 한 사이클의 주기인데 여기서 보시면 CKP를 여기 비슷한 데를 이렇게 잘라서 딱 보면 롱투스가 두 번이 나오게 되니까 얘만 봐서는
얘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1번인지 여기가 4번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트리거 신호가 여기에 잡혀서 얘가 1번 자리, 2번 자리가 여기니까 여기는 당연히 1번 자리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 요거를 요렇게 찍었다고 가정하면, 요렇게만 찍었다고 가정하면 여기가 1번인지 여기가 4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리거를 잡거나 캠을 찍어서 기통 판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기 옵션이 있습니다. 보기 옵션. 보기 옵션 있어요. 보기 옵션에 체크박스에다가 체크를 하거나 체크를 풀면 채널이 없어졌다가 있어졌다가 하죠. 이렇게 어떤 기통 판별을 하려면, 분석에서 어떤 기통 판별을 하려면 결국은 CKP가 찍혀 있더라도 얘와 동반해서 캠 포지션 센서가 있거나 이렇게 트리거가 있어야만 어디 쪽이 롱투스 이후에 어디가 1번이고 요 롱투스 이후에 어디가 4번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지, 얘만 단독으로 찍어서는 알 수가 없다. 여기서는 트리거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타이밍 기반 분석이라는 걸 사용하려면 캠이 없기 때문에 CKP만 하나 찍어 갖고는 분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 CKP가 찍혀 있더라도 여기에 트리거가 잡혀 있기 때문에 트리거만 있고 캠이 없기 때문에 얘는 분석을 눌렀을 때 트리거 기반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CKP를 가지고 트리거로 쪼개서 이렇게 요 자리를 이렇게 쪼개겠죠.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쪼갠 다음에 각 실린더의 각속도를 알아내요. 그죠? 각속도를 알아내면 뭐 여기가 각속도가 780, 여기도 785, 여기는 700, 750, 여기는 뭐 760 이런 식으로 된다고 각속도를 알아낸다 그러면 어차피 트리거가 있어서 기통 판별도 되기 때문에 파워 바란스라든가 파워 밸런스가 뭐냐면은 부조 실린더 판별할 때 쓰죠. 몇 번 실린더가 부조냐. 이럴 때 타이밍 기반을 갖고도 분석이 가능하고요. 지금 트리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점압파형의 각기 나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리거 없으면 어느 게 1번인지를 모르고 어느 게 2번인지를 몰라요. 따라서 트리거가 있고 이 트리거를 내가 2번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 동기되는 시점에 있는 점압파형이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점화 순서가 1, 3, 4이기 때문에 2번 다음엔 1, 3, 4 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점화 또한 동시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흡기 매니폴드 압력 편차를 찍었어요. 압력 편차. 자, 압력 편차. 엔진이 이렇게 흡입하고 다시 흡입하고 다시 흡입하고 다시 흡입하고, 그죠? 이 문제가 이제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가 2번이고, 그죠? 얘가 1번이면 커서를 이렇게 딱 맞춰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회전 상태에서 점화 시기가 대략 BTDC 상사점 전, BTDC 상사점 전, 그러니까 피스톤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있고 이렇게 다 올라가지 않은 상태죠. 그죠? 다 올라가면 TDC고 얘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으면 ATD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 10도에서 요즘은 부하를 걸어 놓으면 뭐 0도까지도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10도 이전에 있게 되는데, 네, 이렇게 있게 되는데, 따라서 여기가 이제 상사점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여기가. 그러면은 1번 실린더가 이제 이 이후에 폭발하면서 내려오잖아요. 폭발. 그죠? 따라서 그때 피스톤을 딱 보면 1번 탭데드, 4번 탭데드에 있고요. 이렇게 2번은 BDC에 있죠. 하사점. 얘네들은 상사점에 있고 1번하고 4번은 상사점에 있고 2번하고 3번은 하사점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폭발을 하면서 1번이 폭발하면서 내려온다는 건 4번 실린더는 흡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번 실린더에 흡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화 순서대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번 실린더에 흡입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번 실린더에 흡입이 되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다음까지가 3번 실린더에 흡입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우리 외울 필요 없죠. 왜? 분석 환상기. 자, 분석 환상기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실린더 행정 요거 아이콘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린더 행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2번 실린더 폭발이잖아요. 2번 실린더. 여기가 우리가 트리거를 2번을 잡아놨으니까 여기가 이제 2번 점화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번 실린더의 폭발 행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요 요거 슬라이드죠. 요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실린더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실린더 번호가 나오게 되니까 2번 실린더를 동력으로 딱 갖다 놓으면 이렇게 동력 초겠죠. 폭발 초니까 요쯤 되겠네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2번 실린더가 폭발일 때 3번 실린더는 흡입 초에 있습니다. 그죠? 이때 4번 실린더는 배기 초에 있고요. 자, 압축 초에는 1번 실린더가 있게 됩니다. 자, 4기통은 뭐 계산한다고 치는데 4기통 이외의 차량들은 좀 힘들죠. 특히 이런 뭐 5기통이라든지 8기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산해서 이거 옛날에 자격증 시험 때 계산하는 거 바보짓이죠. 자, 6기통은 6기통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1, 2, 3, 4, 5, 6. 그 다음에 점화 순서는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만약에 2번 실린더가 동력에 있을 때 이렇게 동력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이렇게 동력에다 갖다 놓으셨을 때 1번 실린더는 동력 행전 말쯤 가 있네요. 말쯤 가 있고 2번은 초고, 그 다음에 뭐 5번 실린더는 흡입초, 그 다음에 4번 실린더는 흡입말,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실린더 행정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내부에 있으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파형을 찍었으면 타이밍 기반으로는 분석이 안 된다. 왜? 캠이 없기 때문에. 타이밍 기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캠과
크랑크 포지션 센서가 동시에 있을 때 사용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그렇지만 트리거를 잡아놨기 때문에 트리거를 활용한 파워 밸런스와 트리거를 활용한 점화, 트리거를 활용한 밸브를 동시에 보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자, 요 파형을 조금 키우려면 화면에다가 여기 채널 4번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스크롤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잡음이 많죠. 이렇게 잡음이 많으면 미세한 오차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미세한 오차가 이렇게 이게 눈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이걸 보기 위해서 미세한 차이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그러면은 여기 필터 처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필터에 체크를 해놨죠. 여기에. 그리고 요 스크롤을 한번 이렇게 조정 한번 해보시면 요 필터의 강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필터에 따라서 필터 처리를 다 하게 되면 이제는 미세한 차이까지 또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분석하는 데는 요 필터 처리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죠? 여기에 보면 스크롤 조정 여기 요거 마우스로 찍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거나 여기다가 숫자를 직접 입력시켜도 됩니다. 뭐 100Hz 입력하고 엔터. 그죠? 여기 키보드에 엔터 키를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간헐적인 문제나 지금 어떤 간헐적 문제 또는 점화 문제라는 거의 확실성이 확실하더라도 만약에 밸브가 의심된다 그러면 밸브까지도 동시에 봐야 원인을 한 번에 잡아낼 수가 있어요. 증상이 한 번 나타날 때.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데이터베이스 추구하는 분석 방법은 동시 다중 분석입니다. 다중 분석.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동시 다중 분석이 되는 장비를 아직 데이터베이스 외에는 아직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면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파형을 찍어서 좀 자세히 보려면 한 이 정도 봐야 되나요? 이 정도 보고 시작을 딱 눌러가지고 시작을 딱 눌러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러면 한참 봐야죠. 이렇게. 그리고 지나간 파형은 벌써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마우스로 스크롤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요 네모 여기에 검정색의 파형 나와 있는 요 부분에다가 스크롤을 놓고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회색 요 검정색 파형이 있는 밑부분 회색에다가 누르면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 이렇게 이동. 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 누르고요. 자 분석 눌렀으면은 우리가 분석이 기타는 먼저 편에 했고 동영상 참조하세요. 그 다음에 이벤트 기반 아직 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이밍 기반 분석은 언제만 사용하냐. 일단 CKP가 찍혀 있고 이 채널에 채널 2번에 트리거가 아니고 캠이 찍혀 있을 때 이렇게 찍어서 기계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기통 판별하고 각속도 계산하고 파워 밸런스 만들고 타이밍 장력 계산하고 타이밍 동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엔진 밸런스 보고 그 다음에 주파수 분석으로 펄스 빠짐 보고 이걸 동시에 할 때 타이밍 기반 분석 사용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처럼 트리거가 사용되고 있으면
트리거 분석을 누르시면 되고, 트리거 분석이든 타이밍 분석이든 눌렀으면 서버 보기부터 눌러야 된다. 트리거 분석을 딱 누르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서버가. 그러니까 같은 색깔로 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그죠? 같은 색깔로. 그리고 여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리부터. 자, 이렇게 해서 차종을 선택하고 들어왔으면 그냥 일단 하단에 분석부터 누르세요. 이것부터 클릭하시고, 자, 이게 분석, 이걸 눌렀을 때 여기 안 뜨면, 그죠? 여기 안 떴더니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여기가 그라운드 선하고 너무 가까운 듯 싶어요. 이렇게 여기에 보면 잘 보시면은 적색선이 있는데, 그 적색선이 파란색 이 점화파형 그라운드 선하고 딱 붙어 있는 듯 싶잖아요. 그러면 조금의 노이즈만 해도 기계가 분석할 때는 얘 다음에 얘가 1번인데 얘가 트리거 레벨에 걸리게 되면 기계는 얘가 1번이고 다시 얘가 1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파형이 잠시 막 이렇게 흔들리죠. 이렇게 정렬이 돼 있던 게 이렇게 착 흔들려. 정렬이 됐던 게 착 흔들려.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되니까 요럴 때는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트리거 레벨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트리거 레벨이죠. 여기 트리거 레벨입니다. 요 트리거 레벨에 요 화살표 또는 요 스크롤 요거를 움직이셔가지고 이렇게 이만으로 한 다음에 다시 분석을 눌러주시면 이만큼 떴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떴습니다. 아까는 여기 땅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여기가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 주신 다음에 분석하시면 여기 파형이 뜨면 이미 분석 여기 항목들 요거를 선택하셔서 열기, 요거 선택하고 열기, 요거 선택하고 열기에서 동시 다중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여기가 방송이고 모니터를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다가 그냥 분석창을 3개 띄워 볼게요. 그래서 서버 보기 누른 다음에 분석 눌러서 얘 뜨는 거 확인하고 파워 바란스 열기 이렇게죠. 분석 누르고요. 그럼 분석이 됐어요. 이미. 그죠?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자, 점화파형 열기 이렇게 해서 분석 누르면 점화파형도 분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밸브 파형 열기 이렇게 해서 분석이 됐죠. 분석을 하면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제 모니터가 더블 모니터거나 쿼드 모니터면 4개를 동시에 놓고 보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워 바란스라는 건 엔진이 부조하는 실린더가 어디고 급변하는 RPM 실린더가 어디냐, 그리고 이게 부조를 하더라도 전체 부조량이 얼마고, 그죠? 많이 부조하냐 적게 부조하냐, 또는 이게 단일 기통 부조냐 아니면 공통 실린더 부조냐, 이거를 이제 여기 바그래프하고 트렌드 곡선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돼요. 134의 회전 각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첩이 돼 있겠죠. 중첩이. 얘도 여기 보면 하얀색 선 근처에서 미세하게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있을 뿐 뭐 하나가 특정하게 내려가거나 내려가서 고정되면은 이제 어떤 실린더가 하나가 고정돼 있으면은 특정 실린더 부조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1번 떨어졌다가 3번 떨어졌다 4번 떨어졌다 2번 떨어졌다 그러면 공통 실린더 부조가 되는 거겠죠. 나머지 파형을 동기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동기에서 볼 때 얘를 동기화를 누른 다음에 플레이를 시작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4개가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원본 파일까지 이게 같은 시점에 지금 같은 시점에 계속 분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시점이죠 이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문제가 있을 때 파워 바란스가 연동되는 구조나 어떤 밸런스 깨짐이 발생했을 때 결국은 점화가 동기가 되느냐 밸브가 동기가 되느냐 가령 뭐 기타 초조합이 동기가 되느냐를 찾는 게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중으로 분석을 하면서 같은 시점에 한 번 찍어서 한 번에 어떤 동기 시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동시 다중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중첩 파형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개별 파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개별 파형이 나오는데 가령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중첩을 중요시할 건지 개별을 중요시할 건지 둘 다 볼 건지 이런 거를 결정하게끔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목적은 트리거 기반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의미만 찾으시면 돼요. 가령 여기서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노크 파형이. 그러면 트리거를 여기다 잡아서 얘로 기통 판별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읽어내겠다. 이게 자동차에서는 트리거 개념입니다. 트리거 개념. 나머지 하나 파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 그렇죠. 이렇게 자 얘는 이렇게 보시면 공회전에만 놓고 측정했어요. 이렇게 공회전에만 쭉 공회전이죠. 자 크랭크 포지션 센서 현재 여기 찍혀 있는 타입이 요 타입이 인덕티브 방식 뭐 마그네틱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마그네틱 타입이라고도 하는데 인덕티브 방식의 크랭크 포지션 센서고 장점은 가속을 하면 주파수하고 주파수 또 먼저 번에 교육 동영상 참조하십시오. 어떤 반복된 주기의 빠르기 그죠?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면 주파수가 높은 거고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면 주파수가 느린 거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는데 그 크랑크 포지션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속을 하거나 엔진이 부조하면 각속도가 확 떨어질 때 이 크랑크 각 센서의 진폭이 늘어나거나 빨라지는 거거든요. 인덕티브 방식은 주파수도 변하고 그 다음에 진폭도 변하는 장점을 갖고 있죠. 진폭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가속 안 했구나 진폭이 안 변했으니까 아 공회전으로만 놔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인덕티브 방식의 하이 파형을 똑같이 찍었는데 이렇게 진폭이 올라가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가속을 했다는 얘기죠. 가속을 네? 풀가속을 했던지 가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가속을 하고 어느 시점에 놨는지를 구분하기가 편하죠. 인덕티브 방식은. 근데 이 크랑크 포지션 센서의 홀 타입은 일단 진폭이 변하지를 않고 주파수만 변해요. 주파수만.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어디가 가속 시점인지 얘를 갖고 자세히 보면 표가 나는데 인지가 좀 덜 돼 있으신 분들은 그 구분하기가 조금 그렇죠. 가속을 한번 했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동시에 점화도 보고 점화 2차도 보고 밸브 파형도 봤습니다. 그죠? 이 밸브 파형 얘기도 좀 할게요. 사실은 흡기 매니폴드의 압력을 AC 커플링 AC 교류 성분만 빼갖고 확대했다는 얘기예요. 왜? 엔진이 그러니까 흡기 매니폴드 압력을 DC 개념으로 본다는 건 여기가 0볼트고 여기가 5볼트면 일정 압력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를 자세히 확대해서 돋보기로 보면 어떤 실린더가 흡입할 때마다 이렇게 이런 굴곡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흡입할 때마다
1번 흡입했으면 3번, 4번, 2번, 다시 1번, 3번, 4번, 2번. 그럼 요 부분을 확대했을 때 편차는 요거 자체의 확대한 이 파형은 각 실린더의 흡입량이 되는 거죠. 결과가. 그래서 AC 커플링을 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PCSV 밸브는 반드시 죽이고 보셔야 됩니다. 오프 시키고 커넥터 제거하고. 네? 왜냐하면 매니폴드가 이렇게 있고 PCV 밸브가 이렇게 호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분들 보면 이게 PCV 밸브 호스인데 여기 PCV 밸브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요 사이에다가 이제 아답터 연결해 갖고 이렇게 맵 센서를 연결해요. 우리가 진공 프로브를 연결해. 이렇게 진공 프로브를 연결하면 얘가 궁극적으로는 캐니스터로 가게 되고, 매니폴드의 압력보다는 캐니스터의 압력이 훨씬 대기압적으로 높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듀티 제어할 때마다 이렇게 푹푹푹 뿜어내기 때문에 맥동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하고 공회전에만 놓고 봐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가속했다가 놨을 때, 여기 복귀될 때 이 시점은 꼭 봐야 되고요. 이 시점에 편차가 있거나 그러면은 엔진이 뻑뻑뻑뻑 절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냉간시 부조 차량은 반드시 냉간시에도 봐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냉간시에 볼 여력이 없다 시간상으로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공회전으로 놔뒀다가 한 3000rpm으로 쭉 가속을 했다가 1분이고 2분이고 가속을 해서 연소실의 온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그 다음에 악셀레터를 탁 놓게 되면 이 복귀될 때 편차를 꼭 보셔야 돼요. 복귀될 때. 자, 반드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서 가속해서 봤으니까 결국 확대하면 이렇게 확대도 되고 오므리도 되고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필터에서 보시면 되고요. 키워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요 구간에 이렇게 잘라서 요 구간을 요쪽으로 이렇게 딱 옮기면 요 구간이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복귀 시점이잖아요. 복귀 시점. 이때도 이렇게 일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정해야 돼요. 이게 여기에 한 가지 더. 자, 여기 보시면 필터를 사용했는데요. 필터를 사용하면 50으로 세팅하게 돼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요거를 요 스크롤 요거를 딱 끄집어내서 10으로 됐죠. 10으로 바꿔 놓은 다음에 여기 와서 얘를 키웁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아래쪽에서만 키워지고 그러면 수직위치 조정하면 되죠. 이렇게 수직위치 조정을 해갖고 이렇게 살짝 끌어올리신 다음에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악셀레터를 밟았다가 놨을 때 흔들리는 거니까, 놓고 나서 이제 공회전에 복귀할 때 요쯤이죠. 요쯤입니다. 요쯤. 요럴 때 요 밑에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 실린더가 떠 있으면 그 실린더가 밸브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회전만 보지 마시고 레이싱 한 다음에 가속해서 보시고, 냉간시 부조 차량은 반드시 냉간시에도 측정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분석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트리거 기반 서버, 그냥 여기 상관하지 말고 분석 누르게 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한 단계 높여서 다시 분석 누르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해놓고 분석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놓고 분석이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설정된 분석 기능에서 파워 바란스, 정화 파형 열기, 밸브 파형 열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얘 분석 눌러서 이렇게 갖다가 놓고요. 정렬을 할 때도 한 번에 딱 갖다 놓으세요. 한 번에 여러 번 움직일 생각 하지 말고 다시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분석. 자, 다음 건 또
요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놓고 요거 분석 누르고 밸런스를 기준으로 만약에 동기에서 보겠다 그러면 얘를 기준 잡는 주는 게 동기를 눌러서 불이 들어오게 만들면 이렇게 그래서 시작 누르고 반복 재생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시면 점화도 나오고 각도 변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밸브 파형도 동시에 같은 실린더에 볼 수 있죠. 이렇게 요 트렌드 곡선 보시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가속했다 놨을 때 여기 복귀 시점에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제 급격하게 풀가속을 해서 그렇지 이거를 그러니까 스토를 걸어서 다단 스토를 한 2000rpm까지 유지해 보시면 정확히 일치합니다. 밸브 파형은 그게 정상이에요. 자 지금까지 트리거 기반 분석의 개요 정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타이밍 기반 분석에 대해서 개념 정리만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한번 다 열어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여시고 기다리시면 여기 이제 여기 차근차근 열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엽니다. 네. 자 이거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마우스 오른쪽 을 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1채널에다가는 크랭크 포지션 센서 인덕티브 하이를 찍었고요. 이렇게 하이죠. 로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롱투수 구간이 이렇게 거꾸로 떨어집니다. 지금 그림은 좀 어설프지만 이렇게 떨어져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파형을 꼭 찍으시고 자 인덕티브 하이를 찍고요. 그 다음에 캠 포지션 센서 여기 중요하죠. 캠 포지션 찍을 때 자 기통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로? 분석 기능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분석 누르고 타이밍 기반 누르면 서버 보기에서 이 기통 판별을 완료하는 거거든요. 각속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완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하는 건데 이렇게 기통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캠 포지션 센서는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V6기나 V8기 차량들 보면은 캠이 그죠? 자 여기 하나 있고 1번 그죠?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죠. 그럼 매니폴드가 이렇게 있게 돼요. 매니폴드가 이렇게 그죠? 흡입구가 따라서 여기가 자 뱅크 1 그러니까 뱅크 1이라는 건 1, 3, 5, 7번 실린더를 갖고 있는 요 뱅크들 요걸 뱅크 1이라고 하죠. 어느 쪽이 뱅크 1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인젝터 커넥터를 뺀 다음에 고장 코드 보시면 실린더 번호 나오죠. 그렇게 찾으시거나 자 요쪽이 타이밍 벨트다. 요쪽이 타이밍 벨트 타이밍 쪽이면은 타이밍을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서서 여기 이쪽이 눈입니다. 여기가 눈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 거 레프트 왼쪽 게 뱅크 1입니다. 오른쪽 게 뱅크 2예요. 자, 또 하나 헤드를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뱅크 1 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뱅크 2보다 튀어나온 실린더가 뱅크 1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수입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튀어나온 쪽이 뱅크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그럼 인젝터 커넥터 아무거나 하나 뺀 다음에 요쪽 거 커넥터를 뺐는데 아무거나 뺐어요. 내가 생각 안 하고. 그랬더니 4번이 떠. 그럼 이쪽이 뱅크2죠. 짝수 쪽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찍을 때는 반드시 뱅크원의 흡기를 찍는다는 점. 뱅크원의 흡기를 찍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CKP, CMP를 갖고 분석해서 타이밍 기반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CKP, CMP는. 이럴 때는 여기 보면 점화파형이 찍혀 있다 그래서 트리거 기반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캠이 찍혀 있으면 트리거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분석을 누르면 되죠. 이제 나머지는 뭐 기계가 하는 거니까. 자, 분석 우측 상단에 분석 누르고요. 타이밍 기반 서버 보기 분석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죠. 가끔 이 분석에서 안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야, 크랭크 포지션 센서의 채널이 1번 맞습니까? 여기 크랭크 포지션 센서 CKP가 찍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얘를 뒤집어 끼우면 안 되겠죠. 뒤집어 주면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죠? 자, 두 번째, 캠 포지션 센서가 2채널입니까? 요거 하고요. 자, 아까 뱅크1 찍고 뱅크2 찍고 뱅크1 흡기를 찍으라 그랬는데 뱅크2의 흡기를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분석은 됩니다. 근데 RPM을 제외한 기통분별은 정확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뱅크1하고 뱅크2. 자, 그 다음에 요게 서버가 분석이 안 되면, 만약에 여기가 이 파형이 안 뜨면, 이게 정상적으로 안 뜨면 두 번째 레벨 조정인데요. 요거 레벨.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레벨. 왜? 여러분들은 인덕티브 방식의 크랭크 포지션 센서를 가르면 전압이 높아지는 줄 아는데요.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양단의 편차도 작아지게 됩니다. 오히려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3500mV에다가 이렇게 읽는 시점, 이거를 트리거 레벨이라고 하죠. 아까 트리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트리거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 트리거 레벨이 3500mV보다 트리거 레벨이 파형보다 높으면, 그죠? 여기에다 설정했어요. 여기가 3500mV예요. 이러면 분석될 리가 없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십차 커서를 갖다 주고, 아, 지금 여기 맥스가 6V니까 6000mV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는 분석이 당연히 되는 건데, 아,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요 위치가 3500mV였다 그러면은, 아, 안정적으로 걸리는 위치까지 여기 옆에 전압 레벨을 여기다 입력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캠은 뭐 거의 상관이 없고요. 왜냐면 홀타입이니까 대부분은 5V 미만이고 3200mV 되니까 거의 지장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버 분석을 한 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차종을 선택하고 들어와서 어떤 검사 모드를 지정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내가 CKP, CMP 점화 찍고 밸브 찍고 그냥 내가 분석해야 되겠다 해서 찍었으니까 여기 설정된 분석 기능에 항목이 없는 거니까 뭐 어려울 필요 없죠. 어차피 CKP, CMP 있으면 타이밍 장력 검사 될 거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CVVT를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오일 컨트롤 밸브가 작동하면서 CVVT의 회전 각도가 나오는 겁니다. 37.4도가 당연히 회전이 되죠. 이렇게 플레이를 딱 누르면 얘가 이제 움직여요. 여기다 갖다 놓고 볼게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각도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각도가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그 각도만큼 캠 포지션 센서의 CVVT 각도가 돌아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타이밍 장력을 검사하려면 반드시 오일 컨트롤 밸브 CVVT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반드시 오일 컨트롤 밸브를 전부 다 탈거하고 풀가속하면 순수하게 이제 장력 상태가 나옵니다. 물론 CVVT 유격이 있다면 그 유격을 포함한 장력이 나오겠죠. 그겁니다. 자, 요거 분석됐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요 타이밍 엣지 분석도 되죠. 캠 포지션 센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홀 타입은 파형을 만들 때 얘는 위로 올라갈 때나 밑으로 내려갈 때 다 2라는 거예요. 근데 캠 포지션 센서는 요쪽이 2라는 쪽이면 요쪽은 2를 안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파형이거든요. 요쪽은 그러니까 요쪽이 일을 하면서 만들어졌다면 요쪽은 일을 안 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여기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홀 타입, 이 캠포지션 타입이 이게 불량이 나면 어느 한쪽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짧아지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시점에서 여기까지는 안 변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변했다. 근데 내가 타이밍 기준을 여기를 잡았다 그러면 타이밍이 정상이 되는 건데요. 이쪽에 오면 넘은 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엣지 분석은 뭐냐면 각기 엣지점, 변곡점이죠. 변곡점을 정확히 알아내서 캠 포지션 센서하고 크랑크 포지션 센서의 동기가 일하는 구간과 일하지 않는 구간의 변곡점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보는 검사 모드예요. 이게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거 요즘 심심치 않게 나와요. 쉐보레 자동차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엣지 분석이 있게 됩니다. 엣지 분석. 엣지 분석이 있게 돼요. 어떤 위치가 일치하면 되는 겁니다. 일치하면. 자, 그 다음에 파워 바란스 분석 되겠죠. 자, 파워 바란스. 가속 시점은 당연히 변해요. 나머지 시점이 문제입니다. 이게 나머지 시점이 여기가 어떻게 변하느냐죠. 자, 파워 바란스 분석됐고요. 정화 파형이 있으니까 정화 분석 당연히 되고요. 이렇게 뭐 각도 조정해가지고 같이 분석됩니다. 밸브 파형이 있으니까 여기 자, 흡기 매니폴드 AC 커플링 파형이죠.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엔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밸브 관로가 이렇게 흡기 밸브가 이렇게 있고 매니폴드가 이렇게 있고 드로틀 밸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매니폴드 압력은 여기다 연결을 하게 되니까 엔진이 흡입하고 흡입하는 함수와 여기서 공기가 들어오는 함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얘가 이게 자, 피스톤이 흡입을 한다 그래도 이렇게 미세하게 내려와서 점점점 흡입력이 세지지 않는 이상에는
그 전 실린더에서 여기 공기를 빨아 당겼었기 때문에 드로틀 밸브에서 들어오는 공기량이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드로틀 밸브량이 공기량은 많고 이때도 흡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드로틀 밸브에서 매니폴드를 채우고 있는 양이 많은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피스톤이 어느 정도 내려와서 흡입력이 점점 세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여기 매니폴드는 차져 있으니까 그 공기를 빨아당기면서 압력을 낮추게 되는 거고, 다음 실린더가 그거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양을 높낮이를 보면 실린더 밸브가 이상이 있다 없다가 나오게 되고, 물론 배기 밸브가 망가지면은 어느 쪽이 배기 밸브다, 이쪽은 배기고 이쪽은 흡입이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엔진 메커니즘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배기 밸브가 만약에 배출을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흡기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 흡입 밸브가 망가졌을 때랑 배기 밸브가 망가졌을 때 각각 모양은 다 다르게 됩니다. 기준은 뭐냐? 어느 게 많이 변했어요. 자, 엔진 부조 시점에 점화가 많이 변했어, 밸브가 많이 변했어, 아니면 초조압이 많이 변했어,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스코프를 쓰는 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전부 다 그거죠. 파형을 찍다가 포기한 거고, 만약에 파형을 정상적으로 찍고 분석할 수 있다면 정비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쉬워지고 명확해지고 재밌어지고, 그 다음에 진단이 명확해진다는 얘기는 돈도 된다는 얘기죠.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런 의미니까, 자, 파형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밸브 열기, 여기도 밸브도 이제 진공으로 찍느냐, 에어프로센스 찍느냐, BPS를 찍느냐, 차량의 맵 센서를 찍느냐,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 분석 조건이 안 맞는답니다. 왜? 이거 갑자기 왜 안 맞을까요? 분석 눌렀더니 이런 경우가 생기죠. 왜? 이걸 검사 모드에서 찍으면, 들어와서 찍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검사 모드에서 안 찍고 내가 임의적으로 찍다 보니까 여기 잘 보시면요, 분석 조건이 안 맞습니다. 어느 조건이? 여기 조건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밸브 진공 프로브 채널이 3번 채널이 맞습니까? 근데 3번에 점화가 있죠. 여기는 4번 채널에 세팅이 돼야 돼요. 세팅이 4번 채널에. 그죠? 그러면 뭐 어려운 건가요, 이게? 그죠? 아니죠. 이거를 닫기 누르고 4번으로 바꿔주시고 분석하시면 분석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밸브, 아까 뭐 디스플레이는 다 해봤으니까 디스플레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밸브 점화, 자, 파워 바란스, 그 다음에 복습 타이밍 엣지, 그 다음에 CVVT 작동 검사. 얘가 CVVT 작동 검사가 될 수도 있고, 타이밍 장력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타이밍 장력이 한다 그러면 똑같은 검사 모드에 들어가서 OCV 밸브 커넥터를 탈거하고 가속을 하시면 타이밍 순수 장력이 나온다는 점. 이렇게. 그래서 동시 분석을 하고, 원래는 이것만 분석되는 게 아니죠.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습 차원에서 요거 기타의 주파수 열기 해서, 여기에도 여기 롱투스에서 분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유는 요 부분을 확대하면,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서 읽으면 여기 잡음이 나오죠. 잡음. 요거를 주파수로 다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기타에서 이렇게 분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펄스 빠짐도 없고 CKP도 깨끗합니다.
CKP 깨끗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엔진 밸런스 상태고, 여기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지점은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부분은 아까 크랭크 가시전 센서의 롱투스 지점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그죠? 그래서 밸런스를 보고 듀티도 보고 하는 거죠. 따라서 주파수 분석까지 하면 하나의 파일을 찍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보시면 이런 게 대표적으로 타이밍 기반 분석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게 만약에 엔진이나 이런 쪽에 어떤 소음을 동반한 고장이면 소음의 원인을 분석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한다 그러면 정비사가 알아야 될 건 블럭에서 나는지 헤드에서 나는지 몇 번 실린더에서 나는지, 그게 몇 번 실린더에 고정돼서 반복되는지 아니면 각각 어떤 실린더로 이동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지, 그 다음에 피스톤의 위치가 상사점인지 하사점인지 중간인지,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트리거에서는 각속도를 계산할 수가 없고 각도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 기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타이밍 기반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죠? 이렇게 진동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자, 진동이 발생해서 얘 원인을 분석하면 얘를 이렇게 확대해서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한 시점, 이렇게 확대한 시점을 봤더니 몇 번 실린더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CKP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CMP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기통반별도 해야 될 줄 알고, 그거를 차량 시스템마다 CKP, CMP가 다른데 전부 다 알아야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다가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분석 기능을 이용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이제 화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전체 크기를 볼 수가 없을 때, 전체 크기를 볼 때 필터 처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노크 센서 파형 특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노크 센서 파형을, 이게 노크 진동 파형을 이렇게 측정할 때 필터 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뭐를 사용한다? 이렇게 노크 센서가 이렇게 찍혀져 있고, 이 노크 센서가 찍혀져 있는데 화면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얘가 이제 이게 잘못 찍어서 이렇게 크게 나가는 경우, 이렇게 화면 바깥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게 어설프게 나가면 어느 게 큰지를 모르잖아요. 이쪽이 큰지 이쪽이 큰지. 그럴 때 이제 필터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 하우링 노이즈의 노크 파형이 이렇게 묻혔을 때, 이럴 때 이거를 펴가지고 이렇게 직진화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여기 보면 필터를 사용하게 돼요. 여기 필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잊어먹지 말을 건 노크 파형, 진동 파형의 필터는 저역과 고역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저역도 찍고 고역도 찍고 저역도 찍고 고역, 그만큼 줄었는데 아직도 화면 바깥에서 안 나가죠. 5천을 줘보겠습니다. 5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오는 거죠. 5천 치고 이거 각기 쳐야 됩니다. 엔터를. 자, 이 정도 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줄이면 되는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역과 고역을 둘 다 체크하고 주파수를 동일한 숫자로 준다. 노크 센서 파형을 필터 처리할 때는 얘도 노크 센서고 얘도 노크 센서니까 두 개를 동시에 저역과 고역을 체크하고
동일한 주파수를 줘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잊어먹으면 안 돼. 핵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CKP 어차피 있으니까 분석, 타이밍 기반, 서버, 그죠? 분석 누르시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파워 바란스, 타이밍, 그 다음에 캠 엣지 분석, 이거 일단 넘어가고요. 노컷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자, 분석 눌렀어요. 이렇게 분석에 눌렀고요. 하나. 요거 분석 눌렀어요. 분석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정리할 때 이 화면에 화면 끝에다가 딱 정리를 하세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칸 맞춰 갖고 한 번에 다 갖다가 정리하세요. 이렇게 보기 좋게. 자, 그래서 동기, 그죠? 자, 시작 눌러놓고 보시면 이렇게 여기 가면은 이제 노크 센서 파동이 움직이겠죠. 한쪽은 헤드 쪽이고 한쪽은 블럭 쪽인데 헤드 쪽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진동 부분은 요 부분이니까 요번 지나갈 때, 그죠? 지나갈 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뭔가 깜빡하고 지나갔습니다. 그죠? 자, 정지. 이때 그냥 칸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 화면에 여기 F, R 요거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면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현재 4번 실린더에서 났습니다. 자, 지금은 2번 실린더에서 났어요. 지금은 안 났고요. 자, 지금은 1번에서 났어요. 자, 지금 컸을 때 이때는 지금 3번 실린더가 났습니까? 계속 돌아다닌다는 얘기고, 돌아다닌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 가서 다시 할 때 이 나타나는 시점을 한번 보세요. 자, 계속 연속해서 움직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날 때는 이 위치였습니다. 이 위치. 여기 때는 뒤로 물러났죠. 자, 이때는 뒤로 완전히 갔고요. 자, 이때도 뒤로 갔어요. 근데 위치가 계속해서 변합니다. 따라서 기계적인 소음에 이동되는 고장이니까 그냥 기계적인 단순 고장이겠죠. 그러면 이때 다음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아, 나타나는 시점으로 노크 센서를 집중해서 원인 지역이 어딘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요렇게 하얀 줄이 생기게 됩니다. 하얀 줄, 흰색 줄이. 여기가 TDC 지점입니다. TDC 몇 번 실린더에? 자, 요거 중요하죠. 3번에서 노크 파형이 나오면 지금은 1번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 테두리 박스가 1번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1번으로, 그죠? 요거를 3번으로 옮겨줍니다. 각도를 3번을 기준으로 읽겠다는 소리겠죠. 자, 그 다음에 노크 시작점이 여기고 끝나는 점, 원래는 여기서 한번 따다닥 나고 감쇄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제일 큰 지점이 여기에요. 정점이. 그러면 정점 지점을, 시작 지점과 정점 지점을 알고 싶다. 그럼 마우스를 여기다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자, A 위치, 요게 A 커서의 크랑크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3번 실린더에 여기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죠. 마이너스가. 자, 마이너스가 붙으면 BTDC라는 뜻이에요. 근데 상사점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BTDC고 여기는 ATDC겠죠. 그죠? 당연히 여기 ATDC 마이너스 없으니까 112도가 됩니다. 여기가 112도. 자, 요 위치, 요 B커서 위치는 ATDC 117도가 되는 거예요. 3번 실린더에 ATDC 112도, 112.7도에서 시작해갖고 117.8도에서 정점을 찍고요. 여기 D,
5.1도라고 나오거든요. D라는 뜻은 디퍼런스, 차이입니다. A에서 B까지의 시간. 이렇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가 TDC, 그죠? 여기가 이 앞쪽으로 갈수록 BTDC, 뒤쪽으로 갈수록 ATDC. 자, 여기에 숫자에 여기 데이터 값에 요 밑에 부분에 데이터 값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있으면 BTDC, 마이너스 표시가 없으면 마이너스 표시가 없으면 ATDC. A 위치가 112도 2.7도니까 ATDC 112.7도라는 얘기고, 커서선은 앞에 있는 게 무조건 A 커서입니다. 뒤에 있는 건 B 커서예요. B 커서의 위치가 117.8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D, 디퍼런스 차이, 네? 디퍼런스 차이. 그래서 디퍼런스 차이가 5.1도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몇 번 실린더에서 나는지, 그게 어떤 실린더에서 고정되는지, 아니면 반복해서 돌아다니는지, 그리고 이 위치는 대략적으로 어디에서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각도까지 ATDC인지 BTDC인지 크랭크 각도 몇 도까지 분석이 되기 때문에 뭐 원인은 다 나왔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타이밍 기반 분석에서는 크랭크 각도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석이 훨씬 정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면 CKP, CMP가 있을 때는 타이밍 기반, 그죠? 이 채널에다가 내가 점화 트리거를 잡든 베이스 트리거를 잡든 노크 트리거를 잡든 점화 2차 트리거를 잡든 간에 트리거를 잡았으면 트리거 기반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트리거 기반과 타이밍 기반의 기본 개념 정리까지 마쳤어요. 저번 교육 때 우리가 기타 표현을 완료했죠. 오늘 한 내용은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숙지를 해야 되고요. 이게 분석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경우를 보시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CKP 인덕티브든 하이든 찍고 캠포시엔서를 한번 귀찮더라도 흡기 배기 이렇게 찍고 4채널에다가 점화 베이스나 트리거를 잡아서 한 1분간 저장한 다음에 이 파일을 저희 본사로 보내주시면 이거 신속하게 그냥 업데이트 되니까 혹시라도 있으면,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정확히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